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피해자로서 또는 이 실제로 뭔가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끝이 없고, 어, 뭐 결국에는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뭔 결과가 있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피해자 정보방이라는 데서 뭐 거기는 사실 뭐 정보방이라고 하니까 정보만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정보는 사실 거기 274명인가 있어요. 그럼 그 방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274명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음, 뭐가 있고 또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는 실명이 아니고 전부 다 가명이라고 보시면 그것도 맞는 거고, 제가 오늘 언급을 할 내용이 김주경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이겠죠? 그 다음에 정정옥이라고, 거기는 정경옥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정정옥으로 바뀌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올린 글을 가지고서 일부는 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뭐, 법적으로 제가 어떠한 부분이,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일단 이런 내용을 저는, 본 이상, 그 다음에 피해자들 속에서, 어, 최소한,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3년 6개월, 3년 7개월 동안 뭐 이제 한 3년 7개월 됐지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한 900개가 넘으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한 개씩 올렸다 손치더라도 거의 만 3년 가까이 뭐 되죠. 제 기억으로 2023년 10월 2일인가 그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일단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보방에 김주경이라는 사람이 땡땡땡 방에 한마디, 뭐 땡땡땡 할 필요도 없죠. 이건 뭐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끼리만 보는 뭐 저기 단톡방이고 제 유튜브 영상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만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 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 봤지만 지금은 뭐 수백 명, 뭐 200명도 채 안 봐요. 뭐 그런데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 것처럼 뭐 적어도 이 정도라도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뭐 또 제가 좀 이름을 뭐 실명도 아닌 이름을 좀 언급을 해서 그런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게 한번 제가 하나하나씩 다 좀 따져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주장을 하고 사실을 또 언급을 해야죠. 000방에 한마디. 김주경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후원금은 받지 않았다. 제가 후원금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사람이 별로 한 일은 그야 한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별로가 아니고 저는 없다라고 거의 생각할 정도예요.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법적인 이거 자체가 법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어 법에서 결론을 내는 일에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증거를 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일이 없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요. 그다음에 후원금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금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받았어요. 금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후원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저의 후원금은 저는 업무 전폐를 하고서 지금까지 뭐 여기서 3년 6개월이라고 밑에 적혀 있는데 어, 사실 저는, 대출도,
뭐, 한, 저희 집사람 볼까봐,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정말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받아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23년 5월인지 24년 5월인지, 그때부터 후원금이, 어, 몇몇 분에 의해 가지고, 뭐, 저를 위해서 개인 후원금을, 어, 좀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후원금을 좀,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거고, 현재는 25년 8월경에 그 최영규라는 사람이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 협의회 방에 부방장으로 있던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가, 그쪽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발란체로 1대1 뭐 수합을 해 줄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하여튼 간에 그 자기들도 확인이 안 된 걸 가지고서 그렇게 나가면서 저희 후원금 자체가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절반 이하로 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재정적인 능력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뭔가를 일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자리도 알아보고 뭐 그다음에 조만간에 일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년 6개월간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피를 토할 만큼 성질이 나는 내용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들이 외형적으로 뭐 기사 또는 뭐 추정 60분 방송, 뭐 국감, 그 다음에 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상자산 범죄인데 이걸 그냥 사기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박혀버렸어요. 이유는 암호화폐가 현금이고 투자가 스테이킹이고 뭐 이거를 이상하게 이거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필요한 거지. 스테이킹과 투자는 개념이 180도 달라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이 현금이다, 돈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킹은 현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내려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경찰에 진술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경찰은 가상자산에 대한 뭐, 본질, 뭐,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뭐, 목적, 뭐, 그다음에 어떠한 것을 바라고 이거를 하는지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사실 개념이 정말 없어요. 그 지금 구성명 신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명 요구를 판사가 검사한테 하고 했는 부분이 결국에는 검사가 또 5번 바뀌었고 그 검사가 뭐 전임 검사한테 어떠한 내용인지 물어봤을 건데 거기서 답이 없으니까 경찰까지 갔을 거고 그 경찰이 또 답을 못 주니까 피해자까지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저희가 불송치가 된 이유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산을 유출한 정황이 없다. 2가지 다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를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정인들이 정언을 한 속에
이 KOK 재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인수도 했다라고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재단 인수를 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름도 미디움 뭐죠? K 스테디움 PT로 바꾸면서 이게 실제로는 KOK 재단은 그대로 이것 자체가 지금 KOK 재단의 자산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의 개수만 보면은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시가로 그 당시에 2조 2천 뭐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5,561개, 이더리움이 약 53만 개, USDT가 1억 4,700만 개 정도가 돼요. 그거를 현재 시가로는 지금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으로 하면은 5조 원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면 2조 5천억 원어치 worth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치는 계속 유동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경찰에서 이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들, 그다음에 피의자 신분, 참고인 신분, 이런 사람들을 출석 조사를, 경찰에 전부 다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출석 조사를 해서 진술을 다 받았는 내용들이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불송치가 된 이유가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한 건은 15개월 만에 넘어갔고 서울중앙지검에는 단 3일 만에 재수사 요청이 넘어갔어요. 재수사 요청을 강남경찰서에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재수사 요청이 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5개월 동안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게 아니고 어디로 보냈느냐. 거기도 경찰이 수사관이 네 번 바뀌었는데 결국에 울산경찰청으로 넘긴 거예요. 울산경찰청에서 사기 등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사기 유사수신, 제가 알기로는 유사수신에 포커스를 맞췄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2022년 2월부터 8개월간 수사를 단독으로 해오다가 그 이후에 이 고소장이 들어왔고, 그게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까 한 10여 건 정도가 거기에 다 병합이 됐죠. 그래서 수사를 해오면서 그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들이 분명히 이미 어디에 다 나와 있었느냐. 정인들이 전부 다 출석 조사를 받고 저기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게 조서로 꾸며졌고, 그게 검사가 매번 재판 때마다 정인 한 명이 나오면 당신이 몇 월 며칠 언제 울산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맞지요? 확인하고 다 사인하셨죠? 뭐야, 이 도장, 지장 찍으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술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은 저는 백서도 이미 제출을 했고 그 미디움 리미티드, 메타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식회사 미디움 다 동일하다라고 거기에 인수를 한 공소장에 나온 인수처가 어디냐? 거기에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닐 수가 없다. 정말 피를 토할 이런 정말 욕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유출, 정인들, 송재표, 이재혁, 뭐 박윤성, 그다음에 황병훈, 뭐 그다음에 이 누구죠? 피고 대리인이 1억 개를 그 피고인으로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재혁이한테 질문을 했죠. 22년 1월부터 3월까지 뭘 하라 그랬어요? 가격 방어용으로. 그때는 7달러 미만에서 가격 방어로 매수를 하라. 나머지 또 그들이 또 했는 게 이더리움하고 USDT 뭐 이거를 받아가지고 한 40여 차례
처음에 판사는 한 100여 차례를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횟수를 따진 게 약 40회 정도. 그걸로 했을 때 한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5.6에서 5.8달러, 6달러 수준에서 가격 방어를 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피고인이 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격 방어를 하려고 하면 USDT만 필요해요. KOK와 페어 상태로 있는 게 USDT니까. 이더리움을 받았으면 팔아서 USDT로 바꿔가지고 가격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피고인이 돈이 수천억을 지 주머니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 USDT든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그 자들한테 정언을 했던 정인들한테 줘가지고 가격 방어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킹에서는 유출을 못 해요. 유출한 정황이 없다. 그러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김주경이가 썼는 글 속에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이 지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검찰, 경찰, 정말 이 김중경이라는 사람, 그다음 비대위에 지금 정인으로 그 대표라는 사람들, 경찰서 다닌 적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판사한테 의견서까지도 그렇게 제출을 한 이유가 지금 요 밑에 내려가면 공소사실 동일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집중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성명 요구를 정식으로 판사가 한 배경에는 당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구성명 신청을 한 피고 대리인의 그 내용만을 보고서는 이걸 정식으로 성명 요구를 판사가 하지는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검사가 또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검사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판사가 제가 준 내용에는 스테이킹이 뭐고,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는 데에는 뭐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으니까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교부를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성명 요구를 정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해온 일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으면은 이거 못해요. 그 다음에 후원금을 받은 일 외에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3년 6개월 아니에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24년 5월인지 제가 정확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몇몇이 개인적으로 좀 한 부분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게 2024년 5월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소개한 몇 성 하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몇 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돈 좀 벌었고 이미 그거를 자산 처분을 해서 현금화 해놓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진주에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주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없어졌대요. 그 사람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현금화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개하고
자기가 소개한 사람 이하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그런 개지랄 뜨는 그런 연놈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소개를 해놓고도 어떠한 것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사람 없어요. 저희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받고서 어떠한 일도 못 해줘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좀 내려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며 그냥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 될 일을 이 지랄을 떨어요. 공소장 내용을 변경을 어떻게 해요? 이 돌대가리가 이게 지도 이제 이게 본명이면은 저를 모욕죄로 하든 뭘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 나중에 가서 더 열받기 때문에 저도 거꾸로 돌려줘야 될 일이 있어요. 공소장 변경 그냥 못해요. 공소장은 누가 손을 대느냐? 검사만 돼요. 검사만, 그래서 성명 요구를 하면 성명 요구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검사한테 한 거예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을 검사 입장에서는 변경을 한다는 게 사실은 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성소를 혐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내겠다는 거고 행위의 태양에 대한 부분, 편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대법원까지 갔을 때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그 다음에 공소 사실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왜 이거를 판결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심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김주경이가 해줘요? 안 해줘요. 못 해요. 저도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그 다음에 범죄 사실에 입각을 해서 이게 저는 정인이 정언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못 해요. 저는 16차례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에 갔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검사한테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변호사가 해줄 것 같아요? 못 해줘요. 그러면은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진훈자가 할 거예요? 이행규가 할 거예요? 이모호가 할 거예요? 박수영이가 할 거예요? 정경미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냐고요? 피해자 중에 누가 할 거냐고요? 못해요. 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검사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게 또 확인이 돼야지 공소장을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김주정이 네가 할 거냐고. 그다음에 정정옥 네가 할 거냐고. 못해요. 여기 말대로 그냥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 될 일을 누가 해요? 이 미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투자를 스테이킹 이게 이제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가 적어 놓은 게 투자를 스테이킹으로 변경,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적어 놨어요. 그냥 돼요? 그냥 되냐고요. 제가 공소장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꼴값 떠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정종욱이도 김주경이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쓴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보방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공소장 변경을 못한다 이거예요. 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못해요. 꼴값 떠는 소리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KOK로 스태킹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스태킹 하지도 않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왜 찾으려고 하는가? 저희가 이 정말 성질 나는 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올렸던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뭐나 하면은 저도 스테이킹을 KOK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킹을 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100% 중에서 80% 정도가 8할 정도가 KOK로 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 20% 정도 뭐 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초창기에 한 사람들 2021년 한 어, 2021년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때까지보다 2021년 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KOK가 플랫폼 가격이 적용이 되고 그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플랫폼 가격이 항상 좀 높으니까 거래소 가격보다 이득을 볼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대부분 KOK로 많이 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는 그 자체가 그날의 가격 자체가 플랫폼 가격이자 스테이킹 그 거래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액면가로 표시가 되는 거는 플랫폼 가격을 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US 달러가 붙어요. 그 상태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KOK로 스태킹을 했는데 왜 이걸 찾으려고 하느냐? KOK를 받아가지고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업무상 배임으로 했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를 다시 돌려놔야지만이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다시 KOK가 재상장이 되도록 그 재상장을 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있던 클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이 그 KOK가 거래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먹고서 사는데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재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축한데 상장 페이지를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프로젝트 팀에서 그 프로젝트 팀이 누구냐? 미디움에서 했어야 돼요. 거기에서 뭐 리플라이도 없고 그다음에 온사이트 뭐 그 오딧 또는 시빌리언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왔다. 온사이트에서 온사이트가 아니고 오프사이트. 그러니까 본래 미디움의 프로젝트 팀과 미팅을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대꾸를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을 거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면은 어차피 KOK가 이거는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어요. 어디인가나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스테이킹 되어 있던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가치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MM이라고 지랄을 하든 뭐라고 하든 가격이 최상위 쪽 그 최고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도 이것들이 빼먹기 위해 가지고 뭘 했느냐? 가격 방어용으로 한다고 하면서 유- 최고점에 있는데 가격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0.0000 뭐 얼마 이래 되는 거를 거래소에서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들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지갑에 있는 상태로 얘들이 뺏을 수 있었던 게 우리의 개인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USDT든 그걸 만들어가지고 KOK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유동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매수를 한 다음에 소각 지갑으로 보내버리면은 소각 지갑이라는 게 이 개인 키가 없어요. 들어가면 공개 키만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상태에서 씨를 말리는 게 아니고 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개를 내놔놓고 뭐 없다 손 치면은 우리가 보상받은 거를 몇 개를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재상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사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한 개가 예를 들어서 7달러에 한 개가 있다. 그럼 한 개를 딱 사면은 거래소의 가격은 7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여기에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뭘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매수를 하면 돼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가격방 한다고 걔들이 썼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해도 돼요. 왜? 지금은 가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피해자들이 전부 다 살 수가 있는 길이 나와요. 지금처럼 개개인이 원금을 찾겠다. 원금 돌려주면 케어케이밖에 안 줘요. 현금 안 줘요. 못 줘요. 그래서 여기 이 글을 쓴 내용을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지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딴 소리를 지금 와서 또 찌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 일람표를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를 제가 일부러 하나 띄워놨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시 회원 연락처 투자자 명단 가상화폐 종류. 저는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위로 올리기 전에 여기에 개수들을 쭉 보세요. 이거 20개. 이런 거는 뭐냐? 제스테이킹이요. 이것도 제스테이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싸니까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은 5천, 그 52,598개 곱하기 7달러로 계산해 주면은 여기 수십억 원이 돼버려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 종가, 뭐, 피해 금액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또 짓거리 났냐면은 이거를, 어, 예를 들어 놨어요. 금반지 5돈. 금은 가치가 이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값. 이것도 우리의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근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가격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지하 수층 밑으로 막 한 방에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피해 금액을 산정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는 사람들 상태만 이제 그 재단 범죄자와 그 다음에 우리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우리가 KOK를 사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는 KOK 지갑에다 넣어놓는 거나 다른 가상자산 뭐 그 지갑에 넣어 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피고인 또는 그 우리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쪽과 관련이 있는 거는 스태킹을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들이 받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금액적으로 이, 그, 확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가지고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 어떠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데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미친 결정이고 그런 사업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피해 금액을 뭘로 잡을 거냐? 못 잡아요. 원화로 계산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해요? 현금도 아니고 가상자산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나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늦게 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한 사람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갖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럼 피해를 전 절대로 복구를 못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비트코인 이들은 USDT로 가지고서 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 뭐 저희 단톡방에도 있어요. 뭐 CEO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만 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를 알아서 지가 하면 돼요. 안 하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거를 찾아야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KOK가 한 뭐 4억 몇 천만 개 이렇게 있어요. 그거 팔아 제껴 봐야 돈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놨는 걸로 해지를 할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이야기한 거는 KOK로 밖에 못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지한 사람들도 KOK로만 해지를 했어요. 그거를 따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건 못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내가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타방과 서로 협조를 해도 부족할 판에 비판만 해서 되기는, 전 비판 안 해요. 이거 비판이 아니에요.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머리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좀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비판한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고, 스테이킹을 원금으로, 현금으로 했다라고 하고, 투자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지. 비판한 적이 없어요.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라. 저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데에 노력을 해왔어요. 이게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답답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이걸 안 들으면은 잠도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 나머지 시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매일같이,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왜 이걸 제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고 그러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 모두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을 누군가가 알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저는 전달을 해주는 데에 하나의 일말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후원한 사람들한테만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형평성이 맞지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인 후원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도 개인 후원을 해주셔요.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놈들은 안 하면서도 개인 후원을 하지 않는데도 저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금방 했던 이야기를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본인이 피고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괜찮고 피고인과 누구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 욕을 먹어야 하는가? 제가 이거를 언제 욕을 했어요? 그거를 저한테 증명을 해야지요. 제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한 거는 제가 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알겠어요. 대충. 그 통번역하는 교수가 쓰는 것 같아요. 그 나이도 좀 먹고 잘난 척 하는 여자 하나 있어요. 그 여자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피고인이 누구냐? 삼기재단 이사장이에요. 거기와 되게 가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뭐 통번역하는 거기에 대표, 부대표예요. 그 사람들이 이 피고인과 되게 밀접해요.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붙었는 게 제가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저희 부방장,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최무식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욕을 할 그 욕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피고인이 나이 69인가 먹은 사람이 피고인 6명 쭉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노인처럼 앉아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현금을 8억 6천만 원 지가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경찰은 거기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그럼 8억 6천만 원 현금 외에 또 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그거 그전까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그때는 그 사람이 KOK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알렸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욕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뭐 하여튼 비난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정언을 이 사람이 직접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화상 뭐 통화를 하고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헷가닥 한 거지요. 지 혼자 판단도 못 하면서 둘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후원금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저는 집중을 못해요. 일을 하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거를 한다는 게 지금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이 개인 후원을 해준 사람들이 사실 결과가 없지요, 지금. 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경찰이 다 커트를 해버렸으니까. 경찰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경찰이 KOK 스태킹을 하는 거를 한번 절차를 쭉 한번 해봤는지,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한 수만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시스템이 다 동일한,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 스태킹에 대한 개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퀄이라는 거는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계가. 금액적으로. 현금이라는 금액이 1,000원이면 1,000원. 이거는 인플레이 때문에 물가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가치는 떨어질 정 1,000원은 바뀌지 않아요. KOK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래소의 가격에 따라서 현금화 했을 때 이 암호화폐는 그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걸 경찰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건을 아까 불송치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경찰 수사를 하면서 이미 정인들이 그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경찰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불충분 그런 정황도 없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러한 증거가 불충분했다. 이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근데 제가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사기 등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배임죄만을 주장하는데 송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 아닌가? 제가 이 송 대표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얄밉다 그래요. 근데 사기죄로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희 피해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300불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벌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뭐에 해당이 되겠느냐? 배임 아닐 거냐? 그럼 여기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기 등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 나름대로도 확인을 해봐요. 제 의견, 제가 스타디를 하고 제가 이거를 어,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기동으로 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이게 안 됐을 때 업무상 배임이 같이 추가가 돼가지고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에 적용을 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 때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면 이걸로라도 잡으면 될 거고 이걸로 잡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자산 모였는 거를 그대로 보존 여기에서 뺐었기 때문에 그걸 뺐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를 그다음에 그 저기 뭐고 자산을 원위치 시키는 걸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피해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거고 거기에다가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분 행위라는 건 스테이킹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전으로 했을 때는 사기 후로 봤을 때는 배임이에요. 전으로 따지는 게 쉽겠어요? 후로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어려운 게 이 처분 행위를 한 사람들, 피해자들이 언제 처분 행위를 했느냐, 이거 전부 다 시스템 각각 다 다르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망을 당해가지고 처분 행위, 스테이킹을 했는지가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 등으로 보기가 더 어렵다라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이 뭐, 나중에 이제야 이 사람들은 사실 뭐, 강 누군지 알고, 송 누군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한테 좀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그 다음에 그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요. 제대로 알았으면 요번에 저거 뭐, 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정언했겠지요. 두려우니까 못했던 거고. 그러면 김주경 네가 할 거냐? 안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했는 내용, 네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사실과 맞는 이야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저 이거 잘 몰라요. 이거는 저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처벌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후원금이 없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못 해줘요.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자들을 그냥 풀어주는 역할을 할지 안 할지가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정말 가장인데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나도 못 하면서 전 집사람한테 맨날 요거도 먹고 눈칫밥을 먹고 처갓집도 못 가고 내가 소개를 한 것도 아닌데 처제한테 했는데 집사람이 했는데 제가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해온 거예요. 제가 명절 때 어디도 못 갔어요. 네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네는 밥 비려 처먹을 건 네가 지금 일을 하면서 요런 글이나 올려놓고 내용도 정확치 않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타방의 땡땡땡 씨에 대해 뭐 제가 이건 누군지 알겠네. 변호사법 위반 운운하는데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라. 본인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도 변호사법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제가 거기에 대표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노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방이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있는지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소장을 누가 썼느냐? 그 사람이 썼고 돈을 받았으면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무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력자 역할, 무일푼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보면은 본인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딜을 해서 피해액을 찾아줄 것처럼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의 발언이 아닌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뭐 니들이 알아서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든 말든 하라 이거요. 그러면 네가 누군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거꾸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도 고소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저는 이렇게 정말 할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이만큼 이렇게 이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힘을 길렀다는 이야기가 제 혼자서 뭐가 힘이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능력치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저한테 마련을 해준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개개인이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개개인이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 개인 후원은 안 했겠지요. 내 대신에 적은 돈이지만은 당신이 이 일을 하는 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뭐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1시간 정도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달에 1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럼 1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5만 원 한 사람도 있고, 2만 원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피해 회복을 니들끼리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피해 회복을 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한 게 없고, 이게 페어에 해당이 되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똑같이 피해 회복에 내가 손해본 거를 피해 회복을 나로 인해서 저희 저한테 개인 후원을 해주신 분, 생계를 위해서 개인 후원을 해주신 분, 그만큼 집중을 하라고 해주신 분과 똑같이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가지고 나중에 피해 회복에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거꾸로 페널티를 줘야지요. 우리가 이 성소를 해가지고 그 자산을 모아놨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비대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사실 페널티 줘야 돼요. 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서 사실인 양 허위 선동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세 사람, 정인으로 쓸 사람들, 그 찾아보면은 실제로 피해자일지, 가해자일지, 모집책일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일부 뺏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피해자로서 이거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범죄자와의 싸움을 하는 거에 저는 올인을 했고, 그 사람들은 법, 법과 관련된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만 한 거예요. 거기에 돈 다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는 횡령을 했다. 조직으로 해가지고 공적으로 쓰는 거에 했고, 저는 개인 후원으로 생계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시간을 저한테 벌어준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8월 이후부터 사람들이 뭐 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싶어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니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나만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딴 소리를 들어가면서. 얘 얼굴 아세요? 얘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 누군지, 얼굴이 낯짝이나 한번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했는지 아는 게 있어요? 만약 이를 실행했다면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걸으라고. 변호사법 위반을 걸으라고. 다 똑같은 사람. 시작도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스태킹이 뭔지도 모르고, 스태킹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저는 90% 정도가 스태킹을 직접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종익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 대표라는 명찰을 달고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그 피해자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아이러니가 있다. 제가 다 설명했어요. 얘가 정정옥이가 뭐를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저 역시 분명히 저는 그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한 3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5만 원, 10만 원, 만 원, 뭐, 안 한 사람, 뭐, 얼만큼 공경에 빠져요. 수천만 원, 수억 원 스테이킹 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공경에 빠지는 거를 뭐, 달달이 예를 들어가지고 만 원, 뭐, 어떤 사람은 5천 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 원, 세뱃돈 만 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러지 않대도 만 원 주지요. 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정정옥이 지는 아무것도 실제로 법과 관련해가지고 법적 싸움에 어떤 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저는 저희 변호사가 의견서를 써주거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 후원을 하신 분들도 자기가 이 방청 내용을 듣고서 정인들 내용을 듣고서 법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내면 돼요.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 대표라고 하는 비대위 대표들 의견서 제가 지금 냈는 내용 이런 식으로 낼 사람이 있어요? 못 내요. 그거를 지금 성명 요청을 받았는데, 이 성명 요구가 들어갔는데, 왜 가해자로 간주되는 피고가 허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저한테 도움 요청한 적 없어요. 도움 요청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있는 내용만을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보고서 심지어는 법정에서 제 영상을 가지고서 틀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뭘 하더라고요. 저는 법이라는 싸움은 있는 사실 그대로에서 적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쪼개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지어봐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그거를 원하세요? 정정욱, 네가 그거를 원하느냐고. 피해자들이 그거를 믿고서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고. 꼴값 들고 있어요. 정말. 허씨가 판사들 앞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유리한 증언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이에요. 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행위태양, 편취에 대한 행위태양. 이거 없어요. 파악이 완성될 사건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성명 요청이 됐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이, 그 행위태양, 편취에 대한 행위태양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 어떻게, 누가, 어떻게 이득을 취해 갔는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넣어야지만이 정상적인 공소장이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판례상으로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지지도 않았고 그냥 파기환송이에요. 절차상의 문제고 공소사실이 없는 내용이 다뤄져서 유죄로 되어 왔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예요.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송에게 유리한 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은 꼴값 떠는 소리예요. 저의 정언은 피해자들한테도 유리한 정언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도 유리한 정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불리한 정언이 누구한테 되느냐? 지금 584의 피고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앉아있는 최, 박, 강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한지우, 뭐 장효조, 그 다음에 정의는 나왔던 박, 거기 그 6명,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현금을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미디어의 임원들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참.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일마다 정체가 불분명한 자에게 격려금을 보내고 있다. 후원금이에요.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말 똑바로 쓰라고요. 이거 전부 다 저 나중에 그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그 공소시한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반드시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잘못된 이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허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은 피해자에게 받고 돈은 피해자에게 받고 도움은 가해자에게 주고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 정말 기가 차서 처음에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일할 마음 하나도 안 났어요. 아까 뭐 후원금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저도 후원금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후원금을 내다가 안 내신 분들
아예 내시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후원금을 저희, 어, 팍팍, 정말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한 분은 운수업을 하시는데 기존에 하다가 한 개가 자기한테 매주 금요일마다 일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하루에 일당으로 받는 게 14만 원이래요. 지금 몇 개월째 14만 원을 매주 금요일 되면은 꼬박꼬박 보냈어요. 감사한 마음, 저는, 그래서 좀, 어, 특별하게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을 때는 전화를 해서 좀 알려드리기도 해요. 왜? 그냥 좀 덜 답답하시라고. 근데 연세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만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보다 낫지요. 근데 만원 가지고 정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107명인가 남아 있는데 저 포함해서 107명이니까 부부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으로 한 80명이 된다. 그럼 80만 원이에요. 한 분은 4, 4, 16, 56만 원 내시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달에 내신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개인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56시간에 제가 뭐 시간당 만 원짜리 저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56시간을 그분은 저한테 이 일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 원을 후원을 하신 분은 저한테 한 시간을 일을 하도록 그 집중해서 해 주십사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네 혼자 떠들어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공짜로 나는 밥 숟가락 올려놓고 밥 처먹겠다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개인 후원이 제가 이거를 쓴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 예전에 실전연합이라고 할 때 뭐 이렇게 회비를 모아가지고 공적으로 써서 저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저하고 레벨이 똑같으면은 조금 처지거나 하면은 좀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안 돼요. 조직으로 같이 못 가요. 비대위하고 저하고 조직으로 가가지고 하나 그 저거 뭐 일종의 코퍼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낼 때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낸다. 레벨이 같으면은 레벨이 같아도 말 많아가지고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탁탁탁 있어요. 못해요. 전 처음부터 개인 후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의도로 개인 후원을 받아왔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저기 동국대 뭐 박 교수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이 보이고 피해자들 당연히 모를 거고 경찰도 그런 내용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를 거고 변호사 변호사가 그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변호사가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다 해주고 경찰이 고소해놓으면 알아서 다 해주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 피해자들의 생각이다. 그럼 누가 힘드냐? 누가 정말 이거 총대 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정정옥이, 김주경이 이런 것들이 저한테 돈 한 푼이라도 보탠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들,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또 이게 확인이 된 이야기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개인 후원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그 윤향민가 뭐 그 국회의원 뭐 위안부 그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공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깨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생계를 위해서 개인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걸 그 찾게 됐을 때 이걸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들 중에서 개인 후원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더 목매고 있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든 이거를 7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계산을 해서 가져도 된다. 왜? 그러니까 이게 피해 회복을 한 쪽에서 먼저 손을 대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피고인과 합의 이야기를 뭐 저기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서, 근데 지금까지는 하지를 않았어요. 왜? 아직은 우리가 재판에서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합의가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합의를 누구 거지 할 거냐? 우리 개인 후원하시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합의가 저한테 요청이 온다 그러면 저하고 관련된 사람만 해야지 다 할 필요 있어요. 많다라고 다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합의를 해주겠어요? 지금은 50명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45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 쪽에서는 멍청한 것들이 많으니까 뭐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하니까 뭐 법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가면은 시간은 계속 갈 거고, 지금은 뭐 이 피고 대표들이 피고 대표가 정언조차 하지 않아 24, 4주간 딜레이 됐잖아요. 미뤄졌다고요. 한 차수 공회전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1심이 언제 끝날 거고. 그러면 저는 투 트랙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법적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합의까지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뭐 피고인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 거냐? 정인석이 올라가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대로 쭉 가버려요. 그러면 그 상태가 이 피고인 측의 입장에서는 쉬기 주는 뭐 그 기회지요. 아는 사람이 입 다물러 주니까. 그럼 뭐 하나의 뭐 어? 합의를 하는 데에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합의 요청이 거꾸로 올 수 있죠. 변호사를 굳이 써가지고 합의를 할 필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범죄자고 나는 피해자다.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 나 합의해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게. 합의해 주잖아요. 뭐 우야라고. 우리가 이겼을 때 요런 사람들 정말 다 페널티 주고 그냥 입 다물고 차라리 있는 사람들 하여튼 간에 이거는 이 과와 오가 저기 뭐고 이 일조를 한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해를 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거를 받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인간 같은 사람과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나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됐을 때 다 날릴 거를 공과 사를, 이게 공과 과를, 이거를 구분해서 그만큼 우리가 어, 피해 회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게 피해 회복이 됐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어야죠.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죠. 근데 시간이 여러분들도 시간이 쭉 끌려버렸으니까 힘드시겠지만은 저는 3년 7개월 동안 이 짓을 해왔어요. 나는 아프고, 나는 늙었고, 나는 생계비를 위해서 일당 뭐 10만 원, 12만 원, 뭐 8만 원 이런 거 일을 해야 된다. 하루에. 그럼 저는 뭐예요? 희생? 지저스처럼 제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그냥 뒤지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시작이 없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구미 역까지 가야 되는데 한 발짝을 뛰지 않으면은 거기가 뭐 만보가 된다고 하면 9,999발을 더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면 만보를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 구미역에서 이제 그 목적지에 어쨌든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 법률적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돈이 암호화폐가 되고, 뭐 투자가 가상자산으로 투자가 스테이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언을 한 정인들의 정언 내용이 행위태양으로 잡아 넣어버리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다 맞아떨어져요. 기망, 여러분들 거기에 공소장에 있는 거, 그거 정말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FX 외환거래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고모야, 이거 돈 억수로 됐더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개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럴걸요? 친구야,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추정 60분에서 친구가 하는 공인중개사 그 놀러 갔다가 뭐 이 이야기를 하길래 현금 38만 원 있어가지고 줬다. 그래가지고 주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보이게 뭐 그거 내다 팔면은 한 400만 원 돈 되더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뭐 제가 그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자기가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대요. 웃기 삼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뭔 5억 원을 여기다가 개혁에다가 투자를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가법에 해당이 되는 그 저기 뭐 5억 원 이상으로 거기에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 그거 등록 안 돼 있어요. 그만큼 그게 그만큼 있다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그 팔성처럼 쪽쪽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38만 원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300불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전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피해자예요?
지금 이 꼬라지를 만든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정욱과 김주경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게 저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지 법적으로 이런 글을 올려놓는 거는 개인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심하고 오늘 이 내용을 들고서 설명을 지금 뭐 1시간 15분째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송 씨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송 씨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 뭐 저기 커뮤니티 풀로 간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는데 거기는 실제로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이 투자를 이 그 자산 이전을 하도록 한 사람이 그 누구냐? 지금 총 6명 중에서 584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 둘둘로에 두 사람 이 세 사람이 저는 사기죄로 그쪽에서 뭐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유사수신은 어차피 돌려주는 게 원금이 그런 거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차피 이 암호화폐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배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케어케어 옮겼잖아요. 가치 없는 거 그거 다시 돌려준다고 했을 때 받으면은 뭐가 달라져요? 거기도 우리 또 스테이킹 하는 거 전부 다 암호화폐밖에 없어요. 그러면 니들이 KOK를 스테이킹을 해놔놓고 KOK 찾아가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한 80%가 제가 보기에는 80%가 KOK로 했을 건데 그럼 전부 다 그냥 끝났네? 그 사람들의 지능이 되게 궁금해요. 내가 생각하는 김주경이는 통번역 교수예요. 그러면은 참 예전에 그 사람들하고 제가 대판 그 저기 전화상으로 싸운 게 25억 개 콜드월렛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거를 다시 살린다. 꼴값 드는 소리 아니에요. 왜? 15억 개 이상 15억 개 유통 그 저 뭐고 거래소에 유통량 신고를 15억 개를 했는데 25억 개를 가지고서 지랄 떨면은 상장 폐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처음부터가. 그럼 투자하는 쪽이 있다고. 이게 투자해가지고 KOK가 막 매출을 많이 올리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건 지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보상제원 15억에서 우리는 그것밖에 받는 거 없어요. 꼴값 드는 소리들을 계속 하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 최 씨라는 사람 옆에 둘 붙은 박채 그 사람들 지들이 뭘 알아요. 지가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인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26년도 되면 저 사주 뭐 이런 건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뭐 천주교 그래서 뭐 미신 사주 뭐 이런 건 믿지 않는데 계속 생년월일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2024년도예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26년도 되면은 주체할 수 없는 금전 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를 믿는데요. 또 한 사람은 미장원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일을 하면서 그거를 제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뭐 이 미용을 해주시는데 그 손님이 관상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저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통화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아, 두 사람, 이 미장원 말고 나머지 두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 6명의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인 그 늙은 사람,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 도망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법적으로 저걸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일단 체류를 잠시 하는 뿐이에요.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 가버려요. 그럼 그 두 사람 낙동강 오리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재주가 있어가지고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어요. 꼴값 떠는 소리예요. 지들이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할 이야기 쏙 시원하게 좀 했고, 그리고 개인 후원 정말 여러분들 좀 해 주셔야 돼요. 싸움이 지금 재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걸로 가져오려 그러면 저도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집중을 해서 거기에 의견서도 계속 갖다 주고, 경우에 따라 만나자고 하면 만나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했어요. 정말 저는 후원금이 절실합니다. 다 줄여버리고, 개인 후원 더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정말 뭐 시간당, 제가 뭐 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만 원을 하시면은 5시간 저한테 시간을 저한테 허락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개개인한테 전부 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쓰고 싶은데 그 시간, 감사한 마음은 제가 다른 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말도 잘 사실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부담 줄 것 같고, 감사는 한데,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정말 난감해서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메시지 보는 시간에 하나라도 좀 더, 우리 법적인 싸움에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우리 단톡방에서 나가면서 글을 올리는 거 하나씩 보면은 예전에 제가 저희 단톡방이 처음에는 한 900명 정도, 아니다. 한 500명 정도 있었나? 다 내보냈어요. 완전 100명 남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도 제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딱 줄여가지고 지금 한 45명, 50명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인원들은 싹 다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까지만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도와주는 게 이 피해자 전체를 위해서 도와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는 당연히 뭔가 소위 말하는 리워드를 받아야죠. 한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양은 냄비 표현을 많이 해요. 옛날에 보면은 사마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마녀가 초반에 정성환이 그 방에서 엄청 날뛰었어요. 우리 방에 들어와서 쌩 난리를 시키고, 뭐, 익산인지 어디에, 전라도 어디에 한 군데,
그 지역의 0.1%의 자기가 뭐 해당이 되나, 뭐, 그것도 뭐 맨날 떠들다가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뭐 제대로 알고서 뭐 짓거리겠어요? 단톡방에 사람 몰려오는 게 그게 뭐, 이게 뭐, 내세울 일이에요? 우르륵 들어왔다 우르륵 나가고, 아, 장난해요? 그러면서 욕지거리만 이빠이 하는 그런 이제 뭐 그 녹음 파일 그런 거 들어보면은 지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지가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피해자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지금 해가지고나 뭐 머리 아프고 정말 이거 머리 아파요.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용어 정의, 뭐 개념, 뭐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 시간에 돈 벌었잖아요. 누구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 소개 많이 하셨거나 그다음에 소개를 했던 사람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답답한데 내 피해에 대한 금액을 누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싸우고 있는지 한계가 있어요. 경찰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래서 법정에 꼭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 내 얼굴 내놔놓고, 내 이름 밝히고, 온라인상, 온라인상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목사, 뭐, 경감 출신, 뭐, 지향감 출신, 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신, 뭐, 지랄들 떨어요. 근데 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경찰이면 뭐 하고, 공인 회계사면 뭐 하고, 뭐라고 하면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피해 본 대로 그대로 끝나고, 저 미친 개들만 먹고서 뭐, 자자손손 몇십 대까지 돈 한 푼, 뭐,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술 처먹고 노래하고 뭐, 기집질하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지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쓰레기들한테 뭘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건 또 절대로 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 저는 이게 만일에 뭐 만일에 이게 이 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이라 이런 거를 아이 공소장을 정상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에다가 동부지검에다가 고발을 넣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추가 내용 분명히 있어요. 왜? 증거 자료가 뭐가 있냐면은 피해자들, 뭐,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 수사심의 신청에도 그걸 넣어가지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사심의 신청은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일단은 쇼부를 보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저는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낼 수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좀 가져요. 왜? 일단은 뭐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그 피고인의 범죄 저 피해를 본 것도 그거. 그다음에 그들이 이익을 챙긴 것도 우리가 스태킹했던 거. 다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표현상의 문제다. 근데 그게 돈을 받아 하는 거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요걸로 이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외형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다 맞아떨어져요. 업무상 배임으로.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이 기소가 어떤 제목으로 됐든 법률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또 판결이 날 수 있다. 이건 특가법에 해당이 돼요. 규모가 가상자산 규모가 얼마예요? 조 단위잖아요. 수천억이라 그래도 뭐 한 30년에서 한 무기징역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8억 몇천 받아먹은 사람 뭐 그거 경찰 이야기 더 있다고 하니까 한 10억이다. 그럼 뭐 한 5년 이상 살아야 안 되겠어요? 자,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싸움도 할 수 있는 게 저희 변호사가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저 피해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못해요. 왜? 몰라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피해자들한테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했다. 우리의 원금은 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는 KOK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다. 못 바꾸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공소장에는 돈을 받아서 이 피고인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뭐 다빈치 코인, KOK 이걸로 바꿔가지고 교부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자금으로. 그것도 스테이킹으로 아니고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줬겠어요? 피해자들이 해줬을 거고 경찰이 해줬을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피해자지만 니들도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은 피해를 당하고 피해 회복을 하려고 생각도 말아야 돼. 쪽팔리는 줄도 알아야 되고 소개한 사람들한테 죽을 죄를 졌다라고 정말 이건 뭐 금융 피해는 어떻게 보면은 살인이라고 보자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 사람들 죽여놓은 거야. 그래 놔놓고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것들. 이게 뭔 피해자야? 그게 다 가해자지. 성질 나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고가울 수 있지만은 이게 제가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정도도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김주경이 정정옥이 니들 뭐 또 반박해봐. 니들은 존칭도 필요 없고 좀 뭐 가명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